안녕하세요. 크립토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월 15일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겠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비트코인 하락장이 종료가 된 거 아니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0가지 주요 온체인 지표를 종합해서 비트코인 이제 스코어를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한 중립 구간에 진입했다. 그러면 최악은 지난 거 아니냐. 반면에 어떤 또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거 22년도 3월 달 그때 하락장 이제 막 시작했을 그 당시에도 중립 구간에 진입했던 거 아니냐. 그 이후에 22년이니까 5월 달에 테라루나 11월 달에 FTX 그때 2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던 거 기억해야 된다. 누구는 하락장이 끝났다. 누구는 여러 번 더 폭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좀 긴가민가 하는 시즌이 아니냐. 저는 지금이 그래서 불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월스트리트 취트시트라고 해서 여기 이제 그 심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오른쪽 제일 끝에 보시면 불신입니다. 가격이 좀 올랐거든요.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극도의 절망감, 우울, 이제 그냥 아예 그냥 끝났다. 항복이죠. 근데 올라도 사람들이 이제 안 믿는 거예요. 이거 불신하는 거죠. 근데 이 불신이 왼쪽 처음으로 가보니까 첫 번째 상승장의 초기가 불신 아닙니까? 그 다음에 희망, 그 다음에 긍정,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스릴, 그 다음에 극도의 이제 뭐랄까요, 환희가 되겠죠. 저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트럼프 대통령의 회사가 되겠습니다. 코인 사업 되게 확장을 많이 해놨는데 지지부진하더라. 크립토닷컴이랑 협력해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 25억 달러, 이 얼마입니까? 3조 원이 넘는 큰 돈으로 비트코인도 사고 했는데 기대만큼 성과를 못 내고 있다. 그 다음에 주가도 지금 재선에 성공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회사 주가가 6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투자자도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초강대국의 대통령의 코인 사업 대확장을 했지만 지금 조롱을 받고 있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도 토큰이 엄청나게 가격이 떨어졌고요. 저스틴 선이랑 지금 소송까지 붙었죠. 이게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 근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더리움 현물 ETF 11연속 플러스입니다. 비트코인 ETF 7일 연속 플러스더라. 비트마인은 톰 리가 이끌고 있는 이더리움 비축하는 회사는 최근에 그냥 10만 개를 삽니다. 10만 개면 엄청나거든요. 가격은 안 움직이고 별 재미가 없는데 초대형이죠. 초대형 기관들은 다 지금 진입을 했고 코인을 거의 사재기 수준으로 사고 있죠. 스트래터지 포함해서.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표 중 하나가 되거든요. 계속 마이너스다가 최근에는 계속 플러스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을 가만히 보니까 기관들, 포모에 매수를 하고 있어요. 초대형 기관들. 근데요, 일반 개인들은 이미 코인판을 다 떠났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넉넉고 쳐다만 보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 많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다 비슷할 것이다. 바닥 부근에서 나타나는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 개인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은 불장에 그 많은 현금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락장이 오랫동안 이어진다면 이게 살 돈이 보통은 없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그만큼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횡보장이다라고 하는 바닥 부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채 토큰이 사상 최대치 규모를 이제 돌파를 했죠. 미국의 국채 요거 이제 토큰화한 규모가 하나로 치니까 대략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바이낸스 체인이나 솔라나 체인 요거 이제 두 개의 망을 많이 쓰더라.
그리고요, 최근 2년간 또 가격이 재미가 없는데요. 토큰화 국채는 얘기 드렸고, 최근 1년간 토큰화 주식 있죠. 그러니까 하나씩 자산을 토큰하는데 인기 있는 거, 수요가 원래부터 있었던 거 위주로 토큰화를 하거든요. 토큰화 주식은 1년 동안 무려 30배 커졌습니다. 440억 원 정도 시총했다면 지금은 1조 3천억 원, 30배가 1년 동안 커졌죠.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경우도 역대 최대 규모를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대략 400조 원이 넘는 규모, 대부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죠. 지난 1년간 거래량, 달러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 70%가 올랐고요. 유통 속도는 2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쓸까요? 그리고 왜 자산 토큰화, 주식 토큰화, 국채 토큰화를 이제 돈이 이렇게 지금 계속 빨려들고 있을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건요, 혁명. 기존 전통 금융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너무 느리고 너무 비싸고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쓰는 대신에 토큰화 자산, 이쪽 이제 크립토 아니면 블록체인 아니면 디파이 그 탈중앙화 거래소 이쪽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거죠. 크립토나 자산 토큰화는 사실은 그래서 필수적인 미래의 방향성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방향성을 내가 알아도 그 시점과 그 어떤 타이밍을 내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쟁도 터지고 우리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터지기 때문에 인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대부분 코인 투자하면서 나는 2배만 먹으면 바로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보통 그런 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엄청난 수익을 기대합니다. 대부분 1000%, 2000% 이렇게 보시고 보통은 들어오세요. 그러면 변동성이 위로만 큰 게 아니고요. 밑으로도 큰 게 정상이다. 그리고 사자마자 오르는 그런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해도요. 사자마자 올라도 바로 저는 팔고 시장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거나 이제 좀 지식의 한계가 있다면 금방 20% 30% 아니면 그냥 2배 되면 팔고 나가지 않을까요? 여러모로 긴 기다림을 감내하는 것은 필요하다. 투자는 저는 컵라면 그냥 인스턴트로 물 끓여서 2분 만에 3분 만에가 아니라 농사에 가장 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농사 지어놓고 1시간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가서 밑에 그냥 나무 뿌리를 흙을 파보진 않거든요. 그렇죠? 비트코인 지금 지지선 저항선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데 지금 저항선을 빼꼼 머리를 내민 것은 사실이에요. 비트코인. 근데 저항선을 넘긴 했지만 조금 어정쩡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제가 도지코인을 그냥 예로 들고 온 겁니다. 지지선 저항선 이렇게 딱 그어보면 이 한참 이제 밑에 있죠. 그 중간 사이 어디쯤에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지금 도지코인처럼 비트코인 대비했을 때 훨씬 더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죽을 만큼 지루한 구간. 요게 이제 좀 적절한 표현 같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사실 확신이 나는 있는 코인이라고 하면 특히 알트코인 좀 좋은 것들, 시총 큰 것들 저는 좋은 매수 기회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클래리티법 관련해서 제가 이걸 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좀 얘기를 분석을 한번 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5월 말까지는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공화당 상원의원 버니 모레노, 이분은 친코인 의원입니다. 최근에 5월 말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5월까지 통과 안 되면 이거 이제 물 건너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은행권, 이자 관련된 은행권의 반대는 소음이다. 그러면서 혁신에 나서라. 은행에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요. 5월 말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원 은행위에 있는 마크업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것만이 아니고 미국 상원 전체 표결,
요거까지 5월 말까지 처리를 얘기한 겁니다. 마크업은 5월 초에는 지금 이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은행이 마크업이 사실상 병목 현상을 지금 이제 꽉 쥐고 있는 거죠. 이게 통과되면 나머지는 아마 순차적으로 풀릴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은행 이자 중요합니다. 근데 크게 보면 전 소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을 뿐이죠. 저는 여전히 5월 말까지 이 지금 마크업뿐만 아니고 미국의 상원 전체 표결이 통과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은행 이자가 소음이라고 했죠. 그럼 뭐가 본질일까요? TD 코엔, 미국의 투자은행인데요. 클래리티 법안이 올해 통과될 가능성 30%. 굉장히 낮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개입하지 않으면 어렵다. 저는 나름의 힌트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법 통과가 어렵냐? 지금 여기서 5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 이제 이해상충 논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이상하게 너희들 토큰 팔아서 돈 벌었다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들을 했는데요. 트럼프의 개입이 없으면 어렵다. 이것도 맞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사실상 개입하고 있어요. 근데도 쉽지는 않습니다. 시장구조법 통과, 그럼에도 저는 70에서 최대 80%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이게요, 사실 어디까지 연결이 돼 있냐면 케빈 워시 있죠. 신임 연준 의장, 사실 지금 5월 15일에 임명이 돼야 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해요. 왜 안 되냐? 미국의 법무부에서 전이 아니죠. 제롬 파월 의장, 이거 예전에 연준의 빌딩 이거 리노베이션 하는데 돈 너무 많이 썼다며 하면서 이거 수사해봐. 이제 사실상 기소를 했거든요. 이거 이제 조사해야 됩니다. 근데 저 공화당에 있는 톰 틸리스라고 하는 의원이 이거 연준 의장 법무부 이거 빨리 항소 취하해. 그거 해야 케빈 워시 내가 인준해 줄 거야. 지금 공화당 의원인데 거의 민주당스러우신 분이 한 분 있어요. 이분 때문에 케빈 워시가 지금 현재로서는 5월 15일에 연준 의장 취임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것까지도 볼모로 쥐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공화당과 민주당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과 누가요? JP 모건이 소리는 없는데 이건 제가 볼 때 엄청난 전쟁입니다. 치열합니다. 이거 정말 아빠 싸움 정도가 아니고 피 흘리는 전쟁을 지금 뒷단에서 벌이고 있다. 제가 이것을 트럼프 입장에서 어떤 채찍과 어떤 당근으로 이제 카드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떤 카드를 가지고 지금 JP 모건과 협상을 하고 있냐? 이걸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트럼프 행정부는 월가 대형 은행들과 연준의 금 리스 그냥 임대라고 보시면 되죠. 요거 관련해서 현물 상환, 그러니까 금을 현물로 상환하라고 하는 합의를 5월 초까지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현재로서는 굉장히 확률이 높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JP 모건이나 시티은행에서 미국 연준에게 금을 빌렸습니다. 근데 그 금을 빌린 가격이 사실 미 연준의 장부상 금의 가격이 1온스당 42.2달러거든요. 지금 1온스당 가격이 4,700달러가 훌쩍 넘죠. 100배가 넘습니다. 근데 문제는 JP 모건 시티은행에서 이걸로 이제 이게 사실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건 아닌데요. 이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가격으로 이제 혜택을 다 보고 지금 이 금을 이제 선물로도 팔고 실제로 이거 가지고 수수료 장사를 많이 해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 그 가격 42달러인데 지금 한 100배 이상 올랐죠. 이거 이제 그만 리스 빌려놓은 거 이제 다 현물로 내놔. 이렇게 되면 JP모건 시티은행 같은 곳은 사실 이제 위기 상황, 비상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갑자기 이거 현물로 상환하면 지금 없던 금을 다 이제 팔아가지고 이제 이익을 다 취했거든요. 장부상으로는 어딘가 있을 수 있지만 현물로 상환하라고 하면 가격이 거의 한 100배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거는 채찍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금 이제 갚아라. 이거는
그 연준의 건전성을 높이고 이를 명분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톰 틸리스 의원, 그 케빈 워시 계속 맡고 있는 이유, 이제 표면적인 것은 파월 의장에 대한 보복성 수사지만 뒤에 누가 있습니까? 월가의 이해관계가 실은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 현물 상환과 같은 이런 합의 5월 초에 성사가 된다면 케빈 워시도 이제 그 의장 연준에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5월 초까지 금 상환, 현물 상환 좀 힘들어? 그럼 내가 봐줄게. 근데 대신에 케빈 워시 연준 의장 빨리 인준해. 빨리 하고 금리도 인하시키고 그 다음에 시장 구조법 그거 있지. 그거 통과시켜. 그럼 내가 좀 한번 봐주는 거 생각해 볼게. 이 느낌 오시죠? 5월 초, 그냥 5월 첫째 주 아니면 둘째 주라 보시면 되겠죠. 월가의 합의가 성사가 돼서 이 정치적인 교착 상태가 풀리면 이제 다른 것도 같이 통과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5월 15일로 잡힌 인준이, 그러니까 이제 케빈 워시가 그대로 이제 연준의 의장으로 올 확률은 아직은 절반 수준이다. 이건 사실 저의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한 저의 어떤 그 추론입니다. 이건 제 사견이고요. 세상에 앞으로 지금 뭐 일어날 일을 한 달 후의 일을 내가 지금 맞춘다. 이거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냥 분석 중 하나다. 그리고 5월 15일 내가 이날을 맞춰서 그러면 나는 단기에 빚을 내서 영끌에서 한 번에 큰 돈을 벌겠다를 저는 추호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또 다른 카드가 또 있을까요? 금 현물 상환 빼고 당근도 있어야겠죠. 이제 JP 모건에 너희들 은행 자본 및 레버리지 규제 완화, 뭐 SLR 규제 완화, ESLR 규제 완화, 요거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행에 현금성, 그러니까 현금 쓸 수 있는 잉여 현금을 좀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이걸로 미국 국채를 살 수도 있고 대출해서 돈 벌 수 있다. 근데요, 이걸 당근이라고 트럼프가 제시를 하는데 JP 모건 입장에서는 그 돈으로 내가 그 뭡니까? 우리로 치면 뭘까요? 중소기업들 내가 대출 좀 해드려? 내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야지 이러면서 생색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JP 모건이 절대 이 보통 내기들이 아닙니다. 바젤 3 엔드게임을 수정하겠다. 이건 이제 대형 은행들에게 어쨌든 규제 완화를 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암호화폐 서비스 허용. 사실은 그 게리 갠슬러 시절에 은행들은 코인을 수탁, 보관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그 뭐 SEP 121이라고 하는 회계 지침 때문에. 근데 그거 이제 다 폐지하고 너희들이 이제 코인 수탁하고 대출하고 뭐 판매를 하고 다 허용해 줄게. 요건 이제 당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채찍도 사실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JP 모건의 채찍입니다. 지급 준비급 이자. 이거 이제 IORB라고 하는데요. JP 모건 같은 은행이 연준에 돈을 맡겨놓고 이제 지급 준비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급되는 이자가 있어요. 근데 그 이자율을 깎아버리겠다라고 지금 압박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가만히 있으면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무위험 수익인데 요것을 줄인다고 이러면 사실은 굉장히 JP 모건 입장에서는 손해가 막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채찍은 은행 너희들 칵 쪼개버린다 이겁니다. 글래스 스티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그 뭐 대공황 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겼는데 그 돈으로 은행에서 투자를 해서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미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갈라놓고 있는데요. 이게 또 이제 경제가 또 살짝 또 흐려지고 있어요. 경계가. 근데 너희들 예전처럼 은행들 다 쪼개버려? 막 자회사 그냥 그러니까 쪼개면 이게 힘이 많이 약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근데 실제로 이것을 할 확률은 낮습니다. 굉장히 낮지만 이걸 만약에 한다면 굉장히 큰 공포가 될 수 있어요. 신용카드 수수료에 캡을 씌운다. 그러니까 상단을 신용카드 이거 대출도 많이 이제 쓰지 않습니까? 이자 수수료 상한을 10%로 하면 JP 모건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영업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직접 쓰는 것보다는 카드, 신용카드 수수료,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거의 뭐 독점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카드사, 그다음 JP모건, 카드사, 시티은행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독과점 구조가 형성이 돼 있는데 디스커버 카드, 아멕스 카드 이런 거 하나씩 소비자들에게 옵션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카드 수수료 다변화할 수 있는 이게 사실 조금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 보여집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지금 채찍들을 직접 휘둘러 버릴 것이다라고 보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란 전쟁으로 제가 비유를 하면 너희들 석기 시대 만들 거야.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석기 시대를 만든다기보다는 야 나랑 협상해야지. 이제 나와. 그리고 할 때 됐잖아. 주고받자. 지금 이런 그 뉘앙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당연히 JP 모건에게는 타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 패권, 기존 은행 시스템, 달러 패권의 최대 수혜자가 JP 모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급 준비 금리를 내린다. 이거면 이제 그 뭡니까? 은행에 갈 돈을 정부 예산으로 빨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이거 안 좋은 거고 금 연동한 국채를 찍어낸다. 이것도 실은 무서운 얘기예요. 왜 원래는 미국 국채 그냥 종이 쪼가리를 계속 이제 해서 그 수수료 받아 먹었던 게 이자 받아 먹었던 게 JP 모건 아닙니까? 근데 금을 연동해서 국채를 찍는다? 미국의 어떤 그 정부의 신뢰가 아니고 금 좋아하지 않습니까? 금 연동 국채를 찍으면 이제 달러 시스템 매력 떨어지고 은행들 힘이 약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당연히 싫어하죠. 제이미 다이먼 회장, 그렇죠? 하지만 돈이 되니까 팔 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수익을 이제 문제를 삼을 수 있어요. 타격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너희들 협상 테이블로 나와. 그러면서 이제 주고받는다. 그 중에 하나가 케빈 워시 인준을 시키겠다. 너희들 케빈 워시 이거 인준 도와주지 않으면 지급 준비금 확 깎는다. 너희들 수익 그냥 박살낸다. 지금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뭐라고요? 시장구조법 통과가 여기에 같이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가는 뭐 규제 불확실성 싫어하죠. 그러면서 새로운 먹거리로 그럼 이렇게 된 거 그냥 코인으로 돈이나 벌어볼까? 지금 이런 느낌으로 그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지금 제가 뭐 5월 초 일괄 타결 뭔가 이제 빅딜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물리적인 시간은 절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임기가 5월 15일 사실 끝납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만큼의 이제 빅딜이 실제적으로 될 수가 있냐?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은행 규제 완화라고 하는 월가가 가장 원하는 선물 받고요. 수익 구조 타격 이건 막아야죠. 그러니까 월가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더 크면 마지못해서 트럼프 행정부와 이제 빅딜을 할 수도 있다. 사실상 이게 벼랑 끝 전술입니다. 4월에서 지금 5월로 지금 시장구조법 미뤘지 않습니까? 이게 벼랑 끝 전술이에요. 서로에게 벼랑 끝 전술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마지못해서 빅딜이 이루어질 확률을 뭐 여전히 보고 있죠. 5월 15일이 인준일이라고 하면요. 5월 첫째 주 아니면 둘째 주. 사실상 이게 이제 그 골든 시즌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그 두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란과 지금 전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언제 만난지 아십니까? 5월 14일, 5월 15일 요때 만납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이란과의 지금 전쟁이 석유 전쟁이다 또는 화폐 전쟁이다. 미국이요 사실 중국의 석유 라인을 많이 압박하고 있어요. 중국도 사실은 오래 전부터 석유를 좀 다변화를 시켜놔서 예전만큼 큰 타격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란의 지금 비중이 한 15% 이하로 떨어졌는데요.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어쨌든 봉쇄가 되면요. 이란 석유뿐만이 아니고 사우디다 뭐 이라크다 다른 나라 그 석유들이 지금 석유뿐만 아니고 물류가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이건 중국의 압박이 실은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너희들도 와서 이거 빨리 해결해. 안 그러면 좀 우리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야. 지금 사실상 이런 거거든요. 저는 뭐 그 휴전이다. 뭐 이 전쟁 자체가요. 뭐 서로 뭐 영원히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이거 너무 길어지면 사실은 버틸 수 있는 국가는 뭐 이쯤 당사자뿐만 아니고 아무도 없어요. 미국, 이란, 중국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거 치명적입니다. 저는 또 5월 14일, 15일 미중 정상회담이죠. 이 전쟁이 사실 뭐 이게 계속적으로 막 길어지고 이제 포탄 쏘고 하면요. 뭐 정상회담 하겠습니까? 또 미룰 수밖에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미 한 번을 미뤘죠. 여기서 또 한 번 미룬다? 는 뭐 굳이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더 이상 미루기는 좀 민망하지 않을까요? 여러모로 이제 유가도 지금 이 정도 올랐으면 타격이 이미 지금 가해졌잖아요. 보여줄 만큼 보여준 거죠. 저는 이번에는 석기 시대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몇 년이 지나서 뭐 트럼프 저 레임덕 되고 나중에 석기 시대 실은 전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고. 그래서 사실 올해나 뭐 내년 초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번 가격이 오르면요. 코인 굉장히 소중한 기회입니다. 석기 시대 진짜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어찌됐건 5월 14일 전에는 어떻게든 저는 종전이 나와야 된다. 종전이 나와야 사실은 뭐 모두에게 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들을 위해서도 나와줘야 한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뭐 코인 시장 사실 뭐 재미도 없고, 그쵸? 제가 뭐 원래부터 이렇게 막 지정학과 뭐 이제 미중의 패권 전쟁에 그렇게 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최근에 제 분석력에 있어서 정말 영끌을 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코인 투자가 지금 많이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포기할 수 없는 이해관계자들의 전쟁이 예전처럼 뭐 이렇게 체면을 차리고 지금 이런 게 아니고 너무 노골적이에요. 거의 뭐 약육강식 정글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만큼 더 치열하고 타협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코인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저는 또 긍정적으로 긍정론자거든요. 해석을 한번 해보면 그만큼 코인이라고 하는 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 자산 토큰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